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방송이 원래 매달 초마다 이번 달에는 이런 영화들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유튜브 페이지 게시물 들어가시면 항상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 6월 초에는 제가 여러 영화들, 여러 드라마들 리뷰를 예고하면서 이 작품은 리뷰를 예고하지 않았어요. 원래. 아니, 우리 상현 씨 왜 이렇게 많이 깝니까 앞에 뭐를? 그냥 보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데니보일 감독님의 20년 만에 돌아온 28년 정확히 후 22년 후죠. 22년 만에 돌아왔죠. 그 1편으로부터 네. 23년인가? 네. 잘 모르면서 자기도 원래 그냥 가요. 뭐 달리는 거야 그냥 이 영화처럼. 제가 봤을 때 오늘 진행은 재원 씨가 하는 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회사 생활에 지쳐가지고. 자기가 이 영화 방송에서 꼭 다루자고 해놓고 본인은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는 저 뻔뻔함. 안녕하세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후. 네, 이어서 저와 같이 이번 방송의 피해자죠. 우리 표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정동 좀비 담당 표표입니다. 이거 요번 좀 네이밍이 살짝 구린데요. 좀비 담당이요? 네. 원래 항상 복정동 무엇, 복정동 그러니까. 무엇 이렇게 멋있게 아니야, 좀 좀비 해주셨는데. 담당은 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맛깔나게 이렇게 앞에 제목을 좀 지어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좀 지치셨나요 벌써부터? 사실은 오늘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이제는 방송 준비를 좀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재원님과 표표님 모시고 데니보일 감독님의 28년 후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영화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근황 토크 먼저 두 분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드라마 저희가 리뷰했던 방송 이후로 한 2주 정도 만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그간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근황 주머니가 아주 두둑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던지기를 하고 근황 던지기를 하실 겁니까? 본인이 먼저 궁금증을 저도 궁금해요. 상현 씨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희 단톡방에서 오토파일럿 돌리기 점점 편해지고 있다고. 아니, 각자 동상이몽이야 지금.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참여하고 있어. 슬슬 자기는 발을 빼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끄집어내다가 이제 물속에 처박고 있는. 저는 좀 그럼 뒤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저는 이 영화와 관련된 또 이 시리즈를 본 맞네요. 때문에, 네네네. 먼저 심신미약 상태인 재원 씨 왜 심신미약 상태이신지. 근데 약간 좀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선망 증세? 아니 근데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마치 28년 후에 아일라처럼 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건가요? 선망이라고 하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져요. 심각하죠. 치면은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일이 지금 계속 좀 겹치다 보니까 네. 나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뭘 했는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근황은 기억이 안 난다. 왜요? 분명히 본인이 앞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소개해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놓고 이게 심신미약이잖아. 이게 심신미약. 나 진짜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하이퍼 여러분. 리얼리즘이네요. 하이퍼 리얼리즘이에요. 이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블러핑을 참고로 저희 짠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선배님들. 방금 도착해가지고 네. 뭐 정신이 없네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즘 회사 생활 관련해서 조금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프로젝트 회의가 한날에 갑자기 확 잡혀가지고 그거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마 근데 회사를 다니는 모든 선배님들은 또 재원 씨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다. 해서 그냥 이 정도로 암튼 힘들다. 진짜로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건드리면 환자의 치부, 폐부를 더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또 기억나면은 참여하겠습니다. 자, 정말 선망증세인가 봐요. 맞아요. 반짝반짝 거려요 지금. 알겠습니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표표님 근황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일단 복정동 좀비 담당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오늘 닉네임에? 제가 좀 의도치 않게 약간 이제 최근에 크리처 작품을 몇 개를 하게 돼가지고 또 배우분이시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단편에서 또 예전에는 제가 예능에서 그 하나를 했었는데 좀비를 했었는데 한번 샤라웃 한번 해주세요. 그 하이브의 그 대기업이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 최고의 예능 중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크리스마스에 작년인 것 같기도 하고 재작년이구나. 크리스마스에 이제 뭐 좀비를 했었습니다. 특집 예능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귀문방이라는 옴니버스 장편 네. 영화에서 또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움직임이 약간 좀비 같은 그런 크리처를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단편에서 좀비로 또 나갔었는데 이제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배우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우 팀원들을 같이 이제 훈련을 해서 좀 더 이제 크리처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좀비 연기를 하다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노하우를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좋아요. 네, 3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떤 좀비의 특성을 더 무섭게 할 수 있다. 저희가 라던가. 오늘 또 28년후를 다루니까 네네네. 너무 좋은 지금 근황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왜 약간 지금 눈동자가 약간 당황하신 것 약간 같은데요? 대표님 당황하신. 이렇게까지 후속 질문이 올 줄은 시뮬레이션을 못했는데 미쳐. 첫 번째로는 사실 눈입니다. 눈이요? 네, 이게 사람이 안구를 굴리는 행위가 그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구를 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생각할 오, 때 디테일해. 눈을 또르르 굴린다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어떤 쓰잖아요. 특정한 의도를 가질 네. 때 눈을 이제 옆으로 보거나 이제 네. 왼쪽 위를 보거나 오른쪽 위를 보거나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질문했을 때 페페님이 당황하는 저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아니 재원 씨는 자기는 심신미약이면서 남들은 이렇게 패고 다녀요. 그러니까 삼손이에요. 일종의 지금 전염병 상태야 저 인간은. 베르세르크야. 알파야 알파 혼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눈동자의 방향과 내 고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약간 동물처럼.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배고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입이 벌려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혹은 뭐 근육의 파열이라든가 특정 이제 부위의 파열을 가정을 해서 그 부위가 파열돼 있으면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이제 몸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거나 뭐 한쪽 다리를 끌거나 아니면 부러져 있다 혹은 뭐 골절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아니면 이제 질병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눈이 멀어 있는 좀비냐 안 멀어 있는 좀비냐 약간 이런. 근데 저 처음으로 우리 페페오 씨가 되게 멋져 보였어요. 서로 안지 10년 됐지 않았어요? 굉장히 전문가스러운 모습.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가다운 모습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생긴 게 어디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고맙다. 오히려 좋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행동의 어떤 디테일 하나하나를 좀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정말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처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제 인간의 그것과 되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일상생활 그리고 뭔가 주변에서 어떤 소음이 들릴 때, 그러니까 포착하기 직전일 때, 그리고 포착을 했을 때, 달려갈 때, 그리고 사냥감을 물어뜯을 때, 그리고 물어뜯다 실패했을 때, 그리고 물어뜯다 성공했을 때 이렇게 나뉩니다. 실패했을 때는 아쉬움의 표현이 있어야 되고 성공했을 때는 성취감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소리가 다 다르다. 한번 그러면 아니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그 뜀틀 있죠. 네. 그 뜀틀 앞에 앞구르기판 있죠. 그걸 본인이 깔아줬어 지금. 슬슬 이렇게 도약하라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자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깔아줬단 말이야. 무대를 만들었다. 본인이 셀프 무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러면 어디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끔 지금 만드셨잖아요 상황을. 자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가 아니면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리고 있을까요? 가리고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ASMR로 저희도 소리만 듣고 판단할게요. 눈을 감고 듣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상현 씨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발견했다, 뭐 쫓아간다. 액션을 줘라.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기하는 좀비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혼자 어두운 곳에 동떨어져 있다.
그때 어디선가 바스락 소리가 숨어있던 생존자가 탁 하고 튀어나온다. 잡아챈다. 와, 생각보다 너무 고퀄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어디 뭐 대박입니다. 게임 같은 데서 좀 듣던 그런 소리들이죠. 네. 아니, 근데 28년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는 조금 솔직히 영화나 매체 보면은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이 어떤 장벽이 있잖아요. 그 모니터라는 예. 화면이라는 근데 장벽. 실제로 이렇게 좀 좀비 소리를 들으니까 와 그렇게 진짜 빤스런 할 수밖에 없겠네. 참고로 실제로 이게 지금 이거 약간 이제 한 60% 엔진 돌린 거고 100% 돌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연구가 돼 있냐면 이제 저희끼리는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 듣는 사람이 실제로 소름이 돋지 않으면은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었을 때 얘가 진짜 무서워요라고 해야 이제 패스. 아직 풀 이런 컨디션이 아니었다. 네네네. 사실 이제 굉장히 약한 방식이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는 상태의 손오공이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신부터 지금 회의하고 있는 데서 내 명함 끼워 넣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표표님 포트폴리오 좀 넣어주세요. 네, 열심히 저도 한번 기회가 닿는 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사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 배우팀 섬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름이 섬광인가요? 네. 많이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좀비 연기에 능한 배우가 있다는 거 또 굉장히 귀하거든요. 네. 이렇게 심층적으로 사운드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아마 크리처들 사이에서 많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재원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좀비 역할을 함에 있어서 좀 노하우라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재원 씨가 질문을 해주셨고 표표님이 되게 좀 이제 좋은 어떤 실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좀비 역할을 연기할 때 그냥 배우로서 좀 힘든 부분, 좀 지치는 부분, 애로상. 왜냐하면 그 보통 이제 슈퍼히어로 역할 연기하는 배우들도 수트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막 화장실 가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좀비 연기 자체도 분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혹시 네. 아니면은 꼭 뭐 분장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일단 크리처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팀은 사실 외적인 묘사보다 사운드를 첫 번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이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한번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목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의 공포스러운 사운드를 넣기 위해서 약간 그 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분장이죠. 분장이 이게 좀비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계속 연기를 하기보다 스케줄에 따라서 좀 중간중간 대기 시간이 길 수가 있는데 가끔은 배우들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10시간 막 이렇게 대기할 때도 있어요. 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실 이게 가짜 피가 액상 과당이 같이 첨가돼 있어요. 네. 달죠. 굉장히 달고 달아서 첫 번째 모기가 꼬입니다. 와 여름 때 지옥이겠다. 장난 아닙니다. 이건 생각도 못했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액상 과당이다 보니까 이게 발라놨다가 천천히 굳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포칼립스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다 쩔어져 있잖아요. 피가 네네. 가짜 피가. 그러면은 이게 내 살이랑 하나가 됩니다. 의상이. 근데 우리가 대기할 때 뭐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걸어 다니거나 이제 네네네. 활동하거나 뭐 과자를 찝어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겨드랑이를 들어 올려서 팔을 들어 올려서 마셔야 되고 그러면 그 하나가 돼 있던 옷이 이렇게 나눠지려고 그래서 몸이 다 뜯어지고 그래서 털 뽑히고 막 그 살이 막 착색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촬영 끝나고 나서 여담이지만 이제 몸통이 이제 새빨갛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관절 접히는 부분 약간 요쪽에 이제 거기가 완전 계속 스카치 테이프 이제 붙였다 뗐다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되니까 좀 그런 아픔이 있지만 사실 뭐 아파도 어쩔 수 없는 게 뭐 좀비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어떤 그 노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좀비물에서 리얼리즘을 좀 왜요? 오늘 되게 갑자기 뭐야 모범생인 척하네. 되게 정상인인 척한다. 최근에 약간 노력하고 있어 뭔가.
이미지 세탁? 그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의 방송을 들어봐요. 다 애드립입니다. 아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어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퀄. 그래서 노력한다고?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번 방송에서 처음 오픈하는 거긴 한데 제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뭐죠? 결혼하시나요? 뭐냐면 그건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옴니버스 장편 영화 귀문방이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판타스틱 영화제에 이제 출품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얼굴은 안 보이고요. 이 귀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어떤 성취를 이뤄냈다는 그러니까 지금 곧 개막하는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지금 상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가서 보셔야겠는데요? 언제죠? 이제 곧이에요. 곧 7월 3일에 개막해서 7월 13일인가? 예. 저는 그 주말에 저는 생일이 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원래 7월 그쯤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을 항상 갔어가지고. 놀러 가는 개념.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파티죠 파티. 예. 워낙 또 음. 그런 장르 예. 영화를 재원 씨가 좋아하시니까 매년 음. 부천국제영화제를 찾으시는 두 분이 저희 방송에 계신데 재원님이랑 기도란님 네. 공교롭게도 약속도 안 했는데 항상 만나요. 만납니다. 그것도 굉장한 우연인데요. 예, 아마 작년에도 한번 딱 보다가 만나가지고. 맞아요. 예. 저희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 좁지가 않은데 그것도 만나고. 그러니까 꽤 넓게 이렇게 가는데. 그니까요. 그리고 부천은 진짜 가면은 그게 약간 내적 친밀감이 생겨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일본인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맨날 오시는 분. 진짜 매년 오시는 분 있어요. 알아봐요 그걸? 아니 그 사람 내가 갈 때마다 봤으니까. 근데 진짜 매년 부천을 그 먼 일본에서 그냥 영화 좋아가지고 한국 영화 좋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박이다. 예, 그래서 되게 그냥 그분 거의 아이콘이에요 거의. 예. 이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다른 영화제들이랑은 좀 다르게 특정 어떤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를 매년 가는데 그 사람들끼리 느끼는 동질감이라고 할까? 왜냐면 부산이나 전주나 제천국제영화제들은 뭔가 좀 더 사방면으로 퍼져 있는, 물론 이제 명확한 컨셉들은 있지만, 근데 부천은 너무 명확하잖아, 지향점이. 부천은 그 고자극이라는 그러니까 서로 부천에서 눈을 마주치면 너도?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야나두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라이성에 좀 초점이 가 있는 영화들이 많이 초청되다 보니까 그쵸. 되게 즐겁죠. 왜냐면 평소 보지 못했던 진짜 그런 어떤 도파민 축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르성이 굉장히 짙은 영화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알기로는 유바리 영화제라고 있어요. 일본 유바리 영화제가. 범죄도시 3 에피소드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그 유바리를 갔어가지고 알게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알게 되는데 제가 유바리 마지막 그거였더라고요. 터졌어요. 유바리 터졌어요? 터졌더라고. 내가 저런. 마지막 그거였어. 내 연도 이후에 터졌어. 유바리 영화제가. 그러면은 네. 이제 본인 유발이 이제 도착하거나 나갈 때 나 미장센 갔을 때도 미장센 터지고 물론 바로 터지진 않았지만 이 사람 뭐야? 유발이 가니까 유발이 터지더라고. 근데 유발이 때 하나 내가 아마 방송 때도 얘기했을 텐데 개웃겼던 게 유발이 총장 있잖아요. 뭐 네. 총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대빵이 그날 그 개회사 때 못 나왔어요. 근데 그 이원생 중계로 자기 부천에 가 있다고 도망가 있었던 거 아니야? 페이스타임 통해서 와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있는 거야. 부천에서 와줘서 고마워. 지가 안 왔는데. 아니 그 개웃겼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했네. 그거 하고 부천이 더 재밌어요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 유바리 영화제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영화제인데 이제 유바리는 터지고 부천이 나왔다. 안 터지기를 바래 보면서. 부천은 근데 워낙 그 매니아틱한 게 있어서 단단해서. 그래서 부천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얘기해 축하드립니다, 주셨을 때 그 부천 영화제 유바리 영화제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지역이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산한 그 그걸 지역에 이제 마케팅하는 유일한 동네인데 근데 이제 뭔가 좀 하나의 어떤 그런 큰 행사마저 좀 날아가니까 이제 좀 걱정. 근데 유바리 멜론이 워낙 그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붙은 상품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됩니다. 멜론 하나 믿고 지금 가는. 그러면 그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유발이 도착하거나 떠날 때 사람들이 또 오세요. 스태프들이 막 손 흔들면서 인사해 줬다고.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니고 마지막이라서 했던 거일 수도 그럼 있다. 더 슬프다.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엄청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 유발이 동네에 나와가지고 이제 노란 손수건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아유. 아 너무 고맙고 뭐 다음에 또 와요. 막 약간 올 때랑 갈 때 다 맞이해 주시거든요. 아 근데 그게 좀 마지막이었다니.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잠깐 쉬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23년도 이후 24년도를 안 했더라고요. 작년을. 예. 그래서 또 유발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장르들이 약간 휘장치는 느낌이라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장르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조금 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더 좋아요 이 영화가. 뭐 28년 후요? 네. 그 약간 가속도를 붙였나요? 그 불길에? 저는 부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원 씨 코드가 좀 있네. 있어. 무조건이에요. 저는 일단 그 2부에서 좀 자세히 제 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제 근황으로. 진짜 오랜만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 영화 리뷰 방송을 이제 좀 있으면 9년 차이거든요. 정말 거의 10년에 가깝게 오래 방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28일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유명세에 비해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또 겁쟁이잖아요. 해서 제가 근데 진짜 짜증났던 게 저희 톡방에 있잖아요. 네네. 저희 단톡방이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처음에 막 무섭지 않게 보려고 무서운 영화를 그거 막 무슨 아니 톡이 한 130 몇 개가 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대부분이 저 양반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양반이 그러니까. 야 뛴다. 야 저기 어둠 속에 왜 들어강? 뭐 이러면서 뭘 계속 보내. 에이 좀비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이 사람. 에이 좀비가 뭐 저래 이러면서 그 영화 보면서 괜히 말하면서 그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무서움을 없애려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카톡방에다가 그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저 양반이. 코멘터리 하면서 보더라고 영화를. 뭐 하는 거야 저게.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영화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원 씨와 표표님 포스의 영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고 혼자 봤나요? 혼자 봤어요. 아. 아니 여러분들이랑 봤다니까요. 아니 같이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 옆에 없는데 내 손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약간 그렇게까지 미칠 수 있겠구나. 이게 약간 광기야. 그 톡방이 그 톡들이 다 광기였어. 이 사람이 분노 바이러스보다 이 사람이 더 무서웠다니까. 그러면은 이젠 말할 수 있다. 네. 그게 무서움을 감추기 위한 카톡 폭탄이었다는 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백하십니까? 저는 숨겼던 적이 딱히 없는데. 저는 숨겼던 적이 딱히 없어요. 근데 28일로는 무섭진 않잖아요.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속 터졌다. 28일로가? 네. 28주가 아니라 28일로가 속 터졌어요? 28일로 속 터졌고요. 28주는 속 터지던데요. 나 28주는 인정이거든. 속 터지는 게. 근데 28일로는 속 터질 부분이 어디?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정게 드는 거 아니야? 인물들이 답답해서 속 터진다기보다는 어떤 그 당시 감독님의 선택들이 저를 다소간에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2부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28일호랑 28주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웠고 저는 이게 22년 정도 된 영화들이잖아요. 네네. 20년간 이 시리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뭐 분노 바이러스. 맞아요. 예. 정말 뛰는 좀비의 시초. 막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이제 보고 싶진 않았지만 뭔가 은연중에 진짜 대단한 작품이긴 한가 보다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28일을 봤는데 별로 그렇게 막 분노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여서 특별하게 생각할 게 있나? 그냥 일반적인 좀비랑 크게 뭐 그거는 지금의 근데, 기준이고. 근데 약간 좀 그 매니아들 긁은 소리를 많이 하네. 아니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좀비 떼신을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의 개념으로 좀비 시초였다고요. 만들어낸 게 그리고 좀비를 그렇게 리즈너블하게 바이러스로 나름 그럴싸하게 만든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냥
뛰어 하면 뛰는 그런 약간 무가 있는 그런 좀비들이었어요. 네. 개성들이 없었다고. 네. 근데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 사회의 분노와 엮으면서 저는 이 작품을 왜 이렇게까지 좋아하냐면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대학교를 이 작품으로 준비했어요. 대학교를 준비했다는 게 대학교 입시를? 영화과를 이 영화로 준비를 했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입시를? 아이 그거 준비하잖아요. 영화 베스트 3 뭐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거. 좋아하는 영화 뭐 면접 면접 때 질문. 아. 예, 저는 에너지를 좋아해서 뭐 약간 음. 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합격한 우리 학교에서 이 영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학교에서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학교에 왔겠죠. 하지만 그 학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 한 테이블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도원 결의를 하고 아니 난 정작 면접 때 28위로 그렇게 분석하고 열심히 막 빠는 소리 하면서 정작 면접 때 찰리 채플린 얘기했어. 와 진짜 기만자다. 아니 너무 다르잖아 둘이. 진짜 변절자다. 아니야 같아. 이 어떤 행동에서 주는 그 에너지가 되게 좋아한다. 자 또 갖다 붙이죠. 당연하죠. 저 패키징 들어가. 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채플린 형이. 채플린 형이 날 살려줄 수만 있다면. 채플린의 저도 포스의 영이 보였어요. 채플린이 나타나서 야 나를 말해라. 진짜 이 사람 오늘 제정신 아니다. 면접장 뒤에. 교수가 이렇게 째려보니까 갑자기 채플린 형이 뽕 하고 나타나더니 어서 나를 얘기해. 한국말이었나요? 그때 심심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개웃기네. 아무튼 28위로 아주 명작이고 그때 저는 트랜스포팅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 데니 보일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까지. 저는 너무 그 유치하다. 어허. 침팬지를 묶어놓고 그 인류의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 너무 직접적이고 소신 발언하면 너무 또 학생 영화스러운 학생 영화요? 그런 학생 영화가 어때서요? 이니시를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 이미 본인이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학생 영화를? 아니요, 저 학생 영화 같다고 했을 뿐인데요. 어쨌든 저는 네네. 좀 그런 그럼 화질 때문인 거죠? 화질이 또 한몫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편협한 접근이야. 그러니까 닫혀 있어.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먹으니까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네. 화면 비율 실험을 싫어해. 화면 비율도 안정적인 16대, 것만 좋아. 16대고만 그렇게 좋아하는 강조할 사람이 것 같아. 시너스는 뮤지컬 한다고 아주 좋아하고. 일관성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씨발 이 영화가 왜 좋은 건데? 아니 이해가 안 가. 제가 시너스 때 느꼈던 기분을 오늘 한번 느껴보십시오. 아이 씨발 진짜. 근데 그거 알아요? 나도 근데 이 말 하면서 약간 찔리는 게 28년으로 진짜 나만 재밌게 봤더라. 주위에 아니요. 이동진 평론가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3.5, 3. 근데 나도 이동진 평론가 솔직히 4점 줄라 했다가 이 어떤 조금 불호의 물결에 불호의 물결에 타협하신 게 아닌가. 그래도 저는 3.5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포스의 영이 재원 씨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다. 빨간 안경이 보인다. 강력한 우군으로. 저를 믿으세요. 하지만 근데 시너스 5점 줬잖아. 이동진 평론가님이요? 저기다. 오늘 폼 좋은데요? 이 폼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 관련 얘기는 좀 이따 또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제 근황은 이쯤 하고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로 에피소드 들으시고 아마 그 제빈님의 그럼 어디? 그 네. 말랑몰랑행님의 댓글인데요. 네네네. 재원 씨가 곧 결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안도르 에피소드에서 제빈님이 자신이 어떻게 그 결혼식을 참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셨는데 결혼 축하드려요 재원 씨.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웨딩 플랜이네요. 이것도 채플린이야. 무슨 소리죠? 멀리서 보면 희극, 희극,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면 비극. 채플린이 날 또 구해주네. 우리 말랑몰랭이님도 채플린의 영을 보셨나? 이 관련된 에피소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서 더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맞아요. 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안도르 시즌 2 에피소드 참고해 주시면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말랑몰랑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표표님과 재원님이 참석해 주셨던 또 라스트 오브 어스
에피소드에 황깔스님께서 또 5,000 캐시를 후원하셨다 아이고,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상 방송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신가? 달다 달아. 진짜 큰 절 드립니다. 황깔스님. 네, 돌아가게 만드는 그저 아유, 넙죽. 감사합니다. 아, 저의 아일라예요. 창조주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병따개님께서 또 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에피소드에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1편을 초반만 하다 말았는데 에피소드 들어보니 2까지 해보고 싶어지네요. 1편은 적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꼬마 여자애를 애써 무시하며 나만 공격하길래 영 몰입이 안 돼 하다 말았었네요. 1편은 스토리만 대충 읽어보고 2편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업을 성공했네. 라오어 2 영업을 너무 잘하더라고. 근데 뒤는 병따개님 뒤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수파였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그 계약 같은 거 계약 단 조항 작게 깨만한 글씨로 짜자자자자자자자. 단 책임질 수 없음. 투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으로 하는 거라는 거. 병따개님 어떻게 재밌게 하셨나요? 하고 계시다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새끼는 지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또 요즘 핫한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유치하지만 키치한 매력. 호랑이랑 까치 둘 다 귀엽고 스토리나 배경이 진짜 엄청 공들였다 보여서 좋았어요. 최고로 멋진 진우, 유유. 보니 과거 바이러스로 저 세상 간 아담이 떠오르네요. 혹시 보셨나 궁금해요. 특히 미니빈의 리뷰가. 미니빈은 절대 안 볼 것 같고 이걸 저는 이 작품이 진짜 놀란 게 한국이 만든 건가 싶어도 이게 완전 미국에서 만든 거더만요.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네. 제작진이죠. 소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니까. 물론 이제 쟁쟁하네. 감독님이 그 교포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와 이제 진짜 국뽕 진짜 최고점에 가 있다 지금. 김구 선생님도 이제는 이게 뭐야 싶으실 듯.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이거 몰라 무서워. 그러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뭘요? 뭘요? 그 김구 선생님을요? 잠깐만요. 뭘 반대한다는 지금 얘기예요? 타이밍이 뭔가 배우들을 써주세요. 근데 또 이거 애니메이션이니까 목소리 연기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저를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소니 자. 픽처스까지 좀 닫기를. 예. 너에게 닫기를. 소니에게 닫기를. 그 좀비 소리 잘 내거든요. 아니 좀비 애니메이션이 아닌데 뭔 소리야. 어쨌든 저도 조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진짜 이런 세상이 왔구나. 이거 안 보셨죠? 저도 주말에 지금 보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이제 진짜 아껴놓고 있어요? 네, 아내랑 같이 시간 내서 보려고. 왜죠? 네? 왜요? 아니요 그냥요. 왜요? 외국? No. 지금 I love it. K-팝 데몬 헌터스를 혹시 K-팝 전체를 부정하시나요? 아니. 오호 이렇게 담그려고 하네. 저 심신미약 상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K-팝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죠. 저희가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근데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뭘요? 처음에 딱 느꼈을 때 뭔가 약간 이게 뭘까? 그리고 시류에 편승해서 좀 이렇게 뽑아 먹으려는 그런 얄팍한 영화처럼 보였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맞아. 이게 또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작품이 일단 재밌으면 네. 또 어떤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워낙 이슈도 되고 저도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진짜 저도 딱 이 생각이었는데 저도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 네. 한번 보고 저희가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재빈 씨는 정말로 보지 않으실 것 같다. 진짜 안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봐라. 좀 다양하게 봐. 재빈 씨는 요즘 신났던데요? 007 매니아로서. 우리 또 드니 우리 최고의 저니맨 드니 빌레브 감독이 007 새 시리즈의 감독으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을 우리 재빈 씨가 미쳐버렸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무슨 그 호해 이렇게 하듯이 그 양반은 가끔 그런 거 소식을 갖고 오더라. 근데 다만 저는 좀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딱 처음엔 들었지만 아니 드니 빌레브 지금 만든 그 그러니까 영화들의 어떤 폼을 보면은 되게 이런 좀 무겁고 되게 진지하게 가잖아요. 근데 약간 007은 사실 좀 활극의 느낌이 물론 이제 뭐 스카이폴이라던가 뭐 이렇게 좀 변주를 준 게 있지만 좀 근데 스카이폴조차도 오프닝 같은 거 보면 숙제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스펙터클은 했다고 보는데 드니 빌레브 감독님이 정말 영화 잘 만드시긴 하지만 그런 흔히 말하는 대중적인 액션, 특히 재원 씨가 표현해 주신 그 활극 자체를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신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오락으로 가지 않고 좀 작품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논란 저 이럴 거면 논란 그러니까 자국 근데 이 아마존에 팔렸구나.
그치. 생각해보니까. 아, 이제 원래 그 제임스 본드 시리즈가 정말 몇 번의 케이스 그때 뭐 뉴질랜드 감독 맞아요. 뭐. 롤랜드 에머리히가 네. 아마 뉴질랜드 출신일 건데 그런 특이 케이스 제외하면은 보통 이제 영국 감독의 영국 배우 이렇게 조합을 가는데 롤랜드 에머리 그게 누구예요? 네? 뉴질랜드 감독이 한 적 있다고요? 롤랜드 에머리히 아닌가요? 걔는 그 어나더 데이. 터트리는- 리 타마오리다. 아, 리 타마오리가 아. 뉴질랜드 사람이더라고. 네. 그런 케이스 빼면은 보통 이제 영국 감독들을 리타마오리 선호하는데 28주 감독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일단 지나가시죠. 이거 지금 무슨 아니, 근데 진짜 맞을 걸? 일단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진행해 보세요 한번. 내가 검색한다 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민 씨는 안 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깔깔스님께서 우리 황깔스님께서 깔깔스님께서 토론 과제 에피소드에 또 얼마예요 이거? 5천 캐시를 이거 또 아이고. 깔깔스 더 유지하는 자, 진짜. 굴리는 자. 사실상 저희 그 재빈 씨가 그 재원 씨 결혼식의 투자자잖아요. 저희 방송 투자자는 깔깔스님입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두 번이나 큰. 다시 한번 넙죽 인사드립니다. 진짜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찾아보셨나요? 틀렸습니다. 그쵸? 제가 심심미약이 맞았어요. 리 타마오리는 뭔 소리야? 아 걔는 아마 그건 것 같다. 계란이 007 그 감독이네. 누구? 그 저기 뭐- 어나더 데이라니까. 어나더 데이. 이 양반 뭐야 오늘 왜 이래? 내가 어디서 봤어 그 사람. 근데 007 시리즈 직접 봤다는 것 같아. 아니. 007 시리즈 약간 무거워질 때도 됐어. 너무 아니, 활극이야. 맞아. 음. 그래요. 스펙터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스펙터가 무거워요? 아니 난 총알 한 없어서요. 방으로 TV 헬기 터트리는 게? 재미없어서요. 왜냐면 아. 그 드니빌레브 거 보면은 듀네에서도 그렇고 약간 인물 심리로 되게 잘 파고들잖아. 네. 근데 007에서도 약간 이제 그 주인공한테 좀 더 파고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어쨌든 뭐 새로운 제임스 본드가 누구일지도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이제는 칼자루를 드니 빌레브가 쥐고 좀 이제 캐스팅에도 담당 좀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과 후원 많이들 해주셔서 진짜 감지 덕지고요.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모시고 28년 후 22년인가요? 23년인가요? 어쨌든 20여 년 만에 돌아온 28년 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전설적인 좀비 시리즈의 신작이죠. 데니 보일 감독님의 28년 후. 오늘 오우. 좋은데요? 포션들이 좋네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루게 된 경위는 앞에 근황 토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방송의 주최자죠. 네. 오늘 호스트 네. 재원 씨께서 먼저 인상 비평. 근데 그 기존 시리즈에 대한 감상도 네, 살짝 네, 얹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일단은 2815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죽어가는 좀비 장르의 숨을 불어넣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런 어떤 사회의 분노들이라던가 그런 어떤 철학적 메시지가 딱 일률적으로 딱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데니 보일의 전 장기가 달리기 연출을 제일 잘하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데니 보일이 톰 크루즈랑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달리기 플러스 달리기. 달리기 플러스 달리기 치달 그래서 좀비 한번 할 때 됐어. 크루즈 형도. 그러니까 크루즈 형도 좀 도전해 보면 너무 많이 도전하니까 그 사람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 좀 바리에이션을 다른 데로 넓혀 보자. 물론 이제 미이라가 미끄러지긴 했지만 오케이. 무튼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의 어떤 재량이 너무 기대됐고 28년 후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그냥 거의 종교였어요. 너무 기대됐죠, 진짜. 그리고 아마 다들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좀비 명가였던 그 작품의 어떤 후속작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다만 저는 약간 설국열차 느낌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국열차 작품 같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국열차에 봤을 때의 느낌은 앞부분에 할 거 하고 숙제 끝내고 뭔가 뒷부분에 약간 좀 어떤 시도를 하는 느낌? 좀 메시지라던가 뭐 좀 그런 걸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아까 근황 토크 때도 얘기 나왔던 스카이폴처럼 뭔가 그쵸 근데 스카이폴은 좀 그래도 좀 뭐 나홀로 집에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인가요? 스카이폴?
그건 무튼 네, 넘어가. 예, 무튼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전반부 한정 와, 이 사람 살아 있구나. 날이 서 있구나. 아직 날이 서 있구나. 전반부 한정 그런 어떤 장치라던가 오랜만에 너무 좋은 장면들 에너지를 많이 받고 후반부는 약간 B급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웠다. 네. B급이라 오히려 좋아. 도파민을 2개를 줬습니다. 예, 2개를 줬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는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웃으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 목적이. 그래서 근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웃겼어요. 아니 근데 나는 좀 헷갈려 사실. 웃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사실? 아니 저는 근데 그 파워레인저 전에도 파워레인저 전이 전 더 터졌어요. 아니 아일라 죽는 장면이요? 그걸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 장면이 웃을 게 없잖아. 나 너무 웃겼어. 저는 옹달샘이 생각나더라고요. 옹달샘이요? 네. 치료하러 왔다가 해골되어 가지요. 아니 너무 인간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성이 없는 건 그 영화였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뭘 바래야 돼 그러면? 내가 뭐 울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연출했는데 어떻게 울어? 그거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난 이게 데니 보일 팬인 거야 안티인 거야? 아니. 나 진짜 저는 데니 보일 감독님 좋아합니다. 중첩 상태인 것 같아요. 이 팬과 시대의 안티의. 진정한 테토남. 예, 테토남.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와, 이게 남들이 안 할 걸 한 느낌? 요새 다 안정적으로만 가잖아. 그러면 다 고여가지고 썼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냥 물론 망하더라도 반응이 안 좋더라도 뭔가 계속 수혈을 하고 있구나. 좀 그게 느껴졌어요. 물론 후반부 저도 동의 못합니다. 뭐야 이거 이렇게 되고. 전 진짜 웃겼어요 후반부가. 코미디가 아닌데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건 그래요. 뭐 본인이 본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 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이제 잘 어울린다. 이제 저를 째려보시는 두 분들의 인상 비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해도 될까요? 제가 선공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칼을 갈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아까 재원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니 보일 아직 날이 서 있구나. 네. 아직 젊구나. 네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아마 챌린저스 에피소드였나요? 그때 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에 네네.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감독님은 이제 청춘, 나이가 네. 중년 이상이신데도 여전히 찍는 영화들을 보시면 여전히 청춘 같고 여전히 젊고 여전히 혈기왕성하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저는 데니 보일은 여전히 철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리긴 하네요. 근데 이제 정신 연령이 어리다 둘 다. 젊고 멋진 영포티와 이제 너무 자신을 모르는 그래서 지금 20대 사이에 끼고 싶어하는 그런 아저씨의 아니야. 느낌은 좀 다르지 않나. 아니야. 뭐가 아니야? 당신이 데니 보일이야? 데니 보일 짱.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농담 좀 빼고 보면 28일 후까지는 그래도 20여 년 전 영화고 실험적인 저예산 영화였으니까 네네네. 그래 이 정도의 뭐 실험 정신 좀 이해해 줄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제작 규모도 규모고 마케팅 규모도 규모고 뭔가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어느 정도 전형적인 좀비 영화를 보러 이제 극장을 찾으셨을 텐데 그 앞에 되게 이질적인 편집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 저걸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좀 너무 좀 오버스럽긴 하죠. 왜 이렇게 거칠게 덕지덕지 꼴라주를 해놨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서 데니 보일의 장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데니 보일 아드님이신가요? 데니 보일 옹호론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화 그렇게 봤고 페프님은 어떠신지? 아까 날이 서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날이 서 있어도 칼자루를 쥔 사람이요. 네. 자를 곳만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썰고 다니면 안도질 베야 될 거는 적인데 적을 안 베고 피아식별 없이 그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예요. 상인도 베고 친구도 베고 그게 아포칼립스야. 그러면은 심취했다. 아포칼립스 감성에 심취했다. 이 시네마의 이 현황 자체가 아포칼립스다. 아니 그 영화 자체의 어떤 마인드, 접하는 마인드도 아포칼립스야. 원래 로맨스 영화를 찍을 땐 사랑에 빠져야 되듯이 그치. 아포칼립스 있을 땐 나도 미쳐 있어야 된다. 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군이고 나발이고
그 일본 그 음악 장르 중에 트랜스코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미성의 약간 그 가수가 미성의 목소리로 약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그 그로울링하면서 막 헤비 메탈의 그 소리를 내다가 다시 미성으로 돌아가고 약간 이런 그 핵심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의 장르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일본에서 되게 유행하는 병검술 장르였는데요. 같은 거네요. 약간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영화에다가 접목하는 거는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라는 건 재밌으려면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꼰대라서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관성이 없지. 예, 일관성이 너무 없고 그럴 거면은 그러니까 저는 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형적인 좀비물을 보여줄 거면은 이제 예고편을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전형적인 좀비물의 느낌이 나게. 좀 사기를 쳤죠. 예, 그래서 이제 후반부까지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예고편부터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까지 전부 다 파워레인저로 만들든가.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이제 팬들을 기망하는 행위. 이거 사실 이거는 예술이라서 어떻게 처벌도 못하고 법이 있다면 처벌까지 해야 된다? 뭐 데니볼 태형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낌새가 단 하나도 안 보였잖아. 그러니까 예고편에서 단 하나도 안 너무 잘 보였어. 만들었지. 너무 막 뽕 이빠이 끌어올렸지. 네. 예고편이 워낙 잘 나온 영화. 아니 예고편 아니, 너무 근데- 멋있게 나왔잖아. 근데 그 예고편에 나오는 음악이랑 그 초반 그 무비 콜라주에서 몽타주에서 같이 나오잖아요. 군화라는 시더라고요. 네, 그게 키플링의.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사실 나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변주가 이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무슨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활 쓰고 있어 다 뒤졌어. 그리고 엄청 좋은 설정이 있잖아요. 밖에 그 섬인데 이 어떤 다리가 이제 밀물 썰물에 이렇게 가려지고 그 본지는 다 터져 있어. 근데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야. 뭔가 그게 약간 진짜 이 어떤 예전 15인에 표류하는 소년들 같은 파리 지옥 같은 그런 느낌 나면서 야 이거 뭔가 이거 미쳤다 하고 막 그 나나나나나나나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끌어올리잖아. 그리고 나서 그 어떤 테토 알파 좀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미쳤는데 그게 끝이었지 사실. 거기서 싹둑 자르고 이제 좀 치정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치정? 그 아버지가 이제 바로 바람 피고 혼외 관계랑.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삐급스러워서 나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할 수가 없네. 되게 저랑 페퍼님이 막 얘기하잖아. 어느 순간 재원 씨가 주도권을 싹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그게 좋았어. 너희들 말이 맞거든. 근데 난 그게 좋더라.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거 있죠. 대중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도 약간 메타 인지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근데 항상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리뷰는 언제나 초콜릿 상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요. 알겠어요. 같은 시너스인데 시너스도 같은 까란데 시너스는 전 재미없게 봤지만 이 작품 너무 재밌게 봤다. 알겠다. 깔깔 영화였다 저한테. 그리고 이게 뭐 농담 저희가 많이 섞었지만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뭐 아니 이해는 되게 되고. 근데 상현 씨가 좋게 포장해 준 거예요. 사실 아마 속에 들끓는 분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분노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 꺼내보는 거 어떨까요? 또 간단하게 뭐 줄거리라도 한번 해주시죠. 줄거리 요새 소개를 잠깐 줄거리를 너무 안 하려고. 그래. 우리 방송할 때만 줄거리를 안 하려고 우리끼리 술 마시면서 떠드는 게 아니잖아. 선배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저기요. 계신다고. 줄거리 준비돼 있었어요. 오케이. 장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서두르실까? 알파처럼 왜 이렇게 줄거리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1편이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 영화의 제목처럼 딱 28년 후가 지난 거예요. 28년 전에 영국 본토에서 이제 분노 바이러스라는 게 퍼져가지고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이 좀비화 됐는데 영국만. 그렇죠. 이제 뭐 28주 후 같은 속편 결말 보면 프랑스 파리 그러니까 유럽 본토까지 다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넘어갔다라는 뭐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걸 이제 야사로 치부하고 네 결국에 유럽은 잘 방어를 해냈다라는 설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토를 포함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포함해서 뭐 미국, 유럽 모든 국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영국 섬 땅을 이렇게 봉쇄해가지고 여기서는 절대 나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여기로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게 밖으로 퍼지면 삽시간에 이제 또 막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니들만 죽어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다 이제 진공 상태로 말라 죽고 있는 거지. 그렇게 28년 거의 30여 년가 흐릅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설정은 좋아요. 설정은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주로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 어디냐? 섬이에요. 홀리 아일랜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Holy 곳인데 shit. 여기가 정말 재밌는 게 그거 실존하는 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서천인가요? 서산인가요? 거기도 이제 간월암이라고 해서 네네. 그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그게 그 길이- 연결이 되는 네. 똑같은 곳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멋있다. 저도 조사 가봤었는데 잘했네, 데니 그것처럼 이 홀리 아일랜드가 밀물 썰물 이 물때에 맞춰서 이 본토와 연결되는 지형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밖으로 나가려면 물때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은 사실 스파이크라고 봐야겠지. 주인공 스파이크지. 12살 소년 스파이크가 이제 주인공인데 엄마인 아일라는 암에 걸려서 네. 지금 선망 증세가 진짜로 왔어요. 근데 이제 30년간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암 치료는 뭐 약이 고사하고 없으니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반면에 이 에런 테일러 존슨이 연기하는 이제 제이미라는 아빠가 있는데 이 제이미는 굉장히 마초적인 아빠. 물론 이제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굉장히 믿고 또 성장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14, 15살에 이제 보급투쟁을 하러 나가는 이른바 성인식 같은 관문이 있는 건데 너는 12살이지만 아빠와 함께 섬 밖으로 나가자. 이 세상을 경험해보고 좀비도 처음 죽여보고 해보자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왜 일찍 끌고 나가는지도 얘기 안 됐어. 그건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요. 그럼 14살이라고 하든가 아들을. 그게 뭐 나이에 맞추지 않았을까? 딱 그 사춘기 성인의 뭐 평균적으로 나이가 나오겠지 뭐. 그리고 2년을 왜 땡겼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유가 있는 거지 사실상 그 각본가한테. 왜냐하면 그냥 14살 각본가 알렉스 가렘드입니다. 그니까요. 그냥 14살이라고 설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한번 걸었다는 거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건데 아직 또래에 비해서 미성숙한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조급함 아들을 성장시켜주고 싶은 마음 믿음도 좀 있을 것이고 역시 조기 교육은 조기 교육은 내가 직접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내포하지 않았을까? 가랜드 씨 혹시 방송 들으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근데 그게 진짜 페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았죠. 제대로 살진 네. 않은 것 같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이크가 아버지 제이미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 좀비로 가득한 본토를 유랑하다가 닥터 켈슨이라는 의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어라? 의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의사가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아빠인 제이미는 아서라 그 미친놈이다. 켈슨 의사 미친놈이야. 사람 죽여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놈이야. 미친놈이야. 가지마 이러는데 시체 모아서 불태우는 놈이야. 맞아. 그러는데 또 우리 스파이크는 어머니인 아일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픈데 무슨 소용이냐 무슨 상관이냐 해서 의사가 일단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일라 엄마와 함께 둘이 이제 다시 본토로 넘어가게 돼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28년이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빠가 바람 피는 거 목격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저는 좋은 의미로는 성장 영화스러운 부분이 되게 강조돼 있다고 느껴서 후반부는 완전히 성장이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예. 여기까지인가요? 저 다 했죠? 자 이제 뭐 뜯어보세요. 그렇게 재원 씨가 좋다고 지금 하시는 전반부 전반부. 스파이크와 전반부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이미의 네네. 보급투쟁 좀 어떠셨는지. 약간 그 부분은 일반적인 좀비 영화처럼 흘러가잖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가 짜여 있죠. 그 아니 근데 전혀 부분만큼은 초반부는 진짜 거리낌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감독의 스타일과 함께 이제 보는 사람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 약간 그러니까 사운드로 사실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게 데니 보일 감독님의 장점입니다. 그거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인정. 예. 네. 거기까지만. 저도 그럼 근데 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뭐요? 어디서부터 좆됐다 싶었어요. 아니, 뭔가 뭐- 영화를 보면서 이씨, 뭐 큰일 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저도 전반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명한 키플링의 시 부츠 군화가 나올 때 이제 인류 역사를 보여줘요. 막 중세 시대 전투도 보여주고 막 세계 대전 때 클립도 막 나오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좀 너무 오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투쟁이 이 분노와 폭력에 대한 투쟁이 인류 역사와 크게 결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메시지는 알겠거든요. 알겠어. 근데
그렇게 직접 클립을 삽입할 정도로 그게 일반 관객이 캐치하기 어려운 캐치프라이즈였나 주제였나? 아니 직관적으로 그렇게 유사하지가 않아. 뭐 그런 것도 있고 질병이잖아. 그리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영화의 1차 예고편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이거 상 받았어요 트레일러상. 아 진짜로? 네. 그 키플링의 그 군화 부츠 시를 되게 섬뜩하게 트레일러 안에 인용을 해서 되게 뭐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원래 본편엔 그게 없었대. 근데 감독이랑 알렉스 가랜드가 그 트레일러를 보고 역으로 이 장면에서 이거 시 넣으면 딱이겠는데?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 네. 그 인터뷰를 듣고 저는 그러면 이게 이거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결국 후반 작업에서 추가된 연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만큼 유연하다는 뜻이겠죠? 네, 유연하고 반응 좋네? 좋은 걸 왜 안 써? 유연하다, 열려 있다, 오픈 마인드. 꼰대가 아니다. 흥선대원군? 저요? 네. 아니요. 나는 이렇게 갈 거면은 그냥 그 28일 후 그 좀비 IP를 싹 버리고 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를 찍는 게 낫지 않았을까. 드론도 날아다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제가 또 반론을 드리자면 애초에 캐치프라이즈가 있잖아요. IP도 네. 갖고 있고 네. 뽑아 먹을 수 있죠. 아까 근데 부츠를 왜 걷다 쓰냐고.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를 거기 낭독한 건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 클립들이 너무 지저분했고 여기에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데니 보일 딱 이랬던 장면은 그 첫 추격신에서 아이폰으로 찍은 나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 화살이 좀비들한테 꽂힐 때마다 나 얼리 어답터야. 그 매트릭스에서 그 장면. 좀비 영화에서 매트릭스 효과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과용 같았어요. 카메라- 인정하시나 봐요? 카메라도 그게 좋았으니까요, 카메라 저는. 여러 대 연결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제 확 돌아가면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쫙 그러니까. 가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얼리 어답터도 아니거든 이제는. 매트릭스가 2000년대 초반 영화 아니야? 아이폰은 아니었잖아요. 아이폰은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다 막아버리고 이거 안 돼 뭐 저기 뭐야 훈수질만 하다면 그거 뭐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데니 보일 감독 아니 저것도 근데 해보고. 재원 씨가 정말 팬인가 봐요. 나 이렇게까지 쉴드 치는 거 본 적이 없네.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서 재원 씨가 다른 작품들에 했던 숱한 훈수질들. 맞아. 왜냐면 장점이 전반부인데 전반부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좋았던 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 밀물 썰물 시퀀스 저는 그 알파 뛰어나오는 추격신이 저 웬만해서는 조금 손에 땀을 쥐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팅이 저는 진짜 개지렸던 게 뭔가 이제 그런 좀비의 습격을 한번 받고 느린 줄 그러니까 약간 게임 형식으로 좀 초반에는 좀 쌓아놨어. 좀비들에도 그런 어떤 나름의 어떤 클래스가 있고. 과학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도태된 좀비들은 이렇게 막 땅 기어다니면서 이런 종류가 있다 저런 이런 종류가 있다. 있고 슬로우. 예, 슬로우로. 그리고 그다음에 알파가 이제 이게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스테로이드 효과를 봤다. 예, 그래서 뭐 대물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덜렁덜렁.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 딱 그 샷 디자인이 일단 처음부터 너무 좋았던 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평선에 시카리오 시퀀스 그 이렇게 들어가는 굴에 들어가는 시퀀스처럼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좀비들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이렇게 뭔가 딱 한번 딱 보여주잖아요. 그 오프닝에 텔레토비 동산에 텔레토비들처럼 올라오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샷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끌어오르는 긴장감을 끌어오르는 연출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잘 쌓여 오여서 전 터졌던 게 그 밀물썰물 시퀀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이제 그 알파가 그걸 발견을 하고 이것도 긴장감을 너무 잘 쌓아주는 식으로 이 샷 디자인들을 다 했더라고요. 멀리서 잠깐 빠져주고 그리고 안 보이는데 그 첨벙첨벙 소리라던가 아니면 그 간판 쇳소리로 긴장감 팍 하고 해서 그 추격 시퀀스는 좀 역대급이어가지고 제가 그런 어떤 공포나 호러물을 굉장히 많이 보서 이제 좀 많이 무뎌졌는데도 오랜만에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퀀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그거대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치정물로 되면서 갑자기 이제 엄마 데리고 나가면서 저도 즐겜 모드가 된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쯤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던 게 오히려 약간 그런 세계관이 됐을 때 와이프가 암에 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리얼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리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말씀.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리고 막 이제 자기는 막 그 밖에 이제 지금 포스트 아포칼립스라서 상태가 우리나라가 지금 싹 다 망했어. 그리고 아들도 케어가 자기가 해야 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말도 안 듣고 밥 먹이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수 있고 그럼 기댈 곳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약간 그 세계관이 좀 리얼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질겜 모드가 될 만한 요소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질겜 모드가 됐던 건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재원 씨가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건 저도 그 것 이유- 같아. 이유 그 말한 애가 건데? 이제 불 지르고 나가는 거. 네. 그게 거기서도 좀 어이가 털린다. 약간 네. 이렇게 느끼신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제이미의 로지와의 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이제 부정은 부정이고 나쁜 행동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개연성을 잘 짰죠. 무엇보다 이 영화가 후반부에 들어서는 부모를 좀 떠나보내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죽음과 상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소년의 성장 드라마로 이제 변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어떤 부정을 목격한 거 되게 잘 짰다. 네, 애초에 2815가 로드무비 성향을 갖고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거는 불만이 없었지만. 근데 로드무비 아니잖아 이번 건. 이거 로드무비지. 이게 로드무비라고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어디 지점까지 가는 여정을 네. 다루면 거의 로드무비라고 네. 넓게 치니까.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잖아. 켈슨 박사가 있고 거기를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저기 어디야 뭐 대가리 따이는 그 군인도 만나고. 에리크? 저는 에리크가 신스틸러였습니다. 네. 좀 너무 웃겼어요. 그 캐릭터. 죽고 나서 신스틸러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무슨 프레데터 마냥 척추 뽑아서 그 쌍절곤 돌리듯이 돌리고 다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고 그리고 이 웃기면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목숨을 구해줬잖아. 어쨌든 아일라랑 그 소년을 스파이크를 구해줬는데 그 탑에 해골 배치할 때 밑에 깔고 자기 엄마 그 해골 밟고 위로 올라가서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겼어. 그냥. 높은 층이 전망이 좋거든요. 아니 그냥 그치 그냥 좀 특이했어요. 하여튼가. 아니 오케이. 저는 그 전반부 되게 좋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 알파가 쫓아와서 막 이것까지 저도 이제 재밌었는데 28주 후도 저는 좀 보면서 답답했던 게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 그저 그 캐릭터들이 어리기 때문에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캐릭터들이 뭔가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이런 설정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그런 거 약간 싫어하지.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28주 후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니 식량 창고에 불을 지르고 혼자 나가는 역적이지 그건 좀. 그러니까 사실 조금 초반부터 그 여정의 초반부터 스파이크라는 주인공의 호감도를 개인적으로는 좀 깎아먹고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리고 아일라도 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관객 입장에서 보면 좀 이런 종류의 생존이 중요한 영화에서 답답한 인물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이 있고 선망 증세로 계속 오락가락 정신이 하니까 난 근데 그게 너무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 선망이. 난 이게 그래서 뭐 암인 거는 이제 켈슨 통해서 나는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후반부 얘기인데 켈슨이 저 새끼 하는 말 진짜 맞나? 응? 그러니까 진짜 암인가? 그래서 이게 너무 얼척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우리는 몰라도 당신이 안 믿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저는 이게 그래서 긴장감을 제가 이상한 데서 받았던 게 이 켈슨이 구라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긴장감을 아니 받았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좀비 영화였으면 이 캐릭터는 딱 미치광이 악인으로 표현되기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좋은 설정이라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영화는 그 얘기를 성장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어른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누가 그렇죠. 본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듣잖아. 근데 그거를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딱 켈슨 상황이 그 상황이잖아요. 그 멀리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
그러니까 좀 방법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시체들을 다 모아 와가지고 성불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리는 행위죠. 사실 의사이자 제사장이죠. 네. 근데 이제 사제. 그게 뭔가 딱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살인마처럼 보이고 그게 오해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과연 진짜 오해일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묘사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얘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되게 그 아일라랑의 대화가 되게 휴머니즘으로 묘사됐지만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사회긴 하지만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데 너무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게 더 이상한 그리고 거. 켈슨의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어쨌든 밖에서 봤을 때 섬뜩한 거는 있기 때문에 네. 프레데터잖아요. 그리고 약간 종교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정말 신실하고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각종 어떤 행사에 투신하지만 그 종교 바깥에서 봤을 땐 약간 저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의사까지 한 사람의 머리 지능이 네? 이게 바이러스 같다고 요오드를 쳐바르고 다니는 게 이게 좀 너무 이게 너무 이제 나이브하니까 그게 좀 요오드 하나 믿고 돌진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난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즐거웠어요. 이거 또 다른 어떤 성인물의 재미로 가는구나 이 감독이. 이 도파민으로 가는구나. 예, 저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근데 해골탑이랑 그 의사한테 너무 그러니까 해골탑을 봤을 때 정상인이라면 얼어붙고 그렇지. 도망가고 싶어 해야 정상인데 뭔가 이건 사원이야 이 사람은 기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너무 순진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짐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군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 활 쏘는데 군인들이 왜 나왔지? 설명 하나도 없다가 배가 침몰됐어 막 이러고. 나도 그래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과거 회상인 줄 알았어. 과거 그 전에 이제 좀 어떻게 하다가 했는데 나 스웨덴이냐 막 이러면서 막 스웨덴 맞죠? 네. 그래서 하여튼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로드무비에 잠깐 도와주고 이제 그 알파한테 터지고.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임신한 좀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색다른 것들을 여러 개 그냥 계속 이렇게 해보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데니 보일도 영화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보여주려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A급 영화 이제 없잖아요. 할 기회가. 그러니까 좀 이것저것 좀 새로운 거를 한꺼번에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기세, 저 나이 먹고 저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의 어떤 열정에 감동을 먹었다. 노력 점수? 네, 노력 점수.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취향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 알파가 척추를 들고 그 쌍절곤처럼 이렇게 이게 대롱대롱하고 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잔인한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웃기고 싶은 거면은 진짜 그냥 쌍절곤처럼 돌리든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그렇게 즐겁게 봤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그 고질라 대 콩이었나요? 나도 그거 생각났어.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에서 거기 나오는 킹콩이 자기보다 조그만한 새끼 고릴라를 한쪽 다리를 잡고 쌍절곤처럼 돌리면서 다른 고릴라를 패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쾌감을 재원 씨가 느끼신 게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구조나 보여지는 이미지가 또 지옥의 묵시록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런 닥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로드무비기도 하고. 외양도 약간 지옥의 묵시록 느낌 나고 해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고 뭔가 막 예상 못했지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저한테는 오히려 좀 신선함을 위한 계속 어떤 노력 같아서 되게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계속 노력 점수로만 영화를 판단하네. 그렇죠. 노력. 아니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보는 건 알겠어.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쪽 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냉정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정한 평가? 네네네.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가 아드레날린을 내뿜었겠지. 하지만 저는 우리 또 시네마가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응원 점수. 근데 저는 그 알렉스 가랜드가 보통 이제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연출했고 뭐 11호 11호도 있었고 뭐 어나일레이션인가요? 그 영화도 이제 서던리치죠. 국내 개봉명은 되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대본과 연출들을 많이 해왔던 각본가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보면서도 조금
뒤늦게 유심히 본 부분은요. 섬의 설정이 되게 좋잖아요. 그 물때에 맞춰서 본토와 연결되는 지역이 딱 나오는 그거를 그냥 단순한 설정샷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 와이드하게 항공샷으로 네. 보여주잖아요. 거기까지만 보면 그냥 뭐 설정샷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이제 애기가 나오잖아. 근데 보통 이런 재난 영화에서 특히 좀비 영화에서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도 임산부를 결국 살리는 영화잖아요. 결국 아기는 희망을 보통 상징하기 마련인데 다음 세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기 마련인데 갑자기 그 섬이 애기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탯줄처럼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문득 들더라고. 중간에 진짜 그 좀비가 아기를 출산할 때 아일라가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 탯줄을 잘라라. 뭐 이런 맞아.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네. 뭔가 은유는 있어. 연결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선망 증세가 오니까 아들한테 가끔씩 아빠라고 해요.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우리 어릴 때 저기 갔었잖아 아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파이크는 아일라에게 있어서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한 되게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존재가 되는 건데 후반부에 보면 그 좀비가 나왔지만 사실상 아일라가 낳은 딸처럼 묘사되는 그 신생아의 이름을 스파이크가 아일라로 대신 지어주고 아빠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자기 대신 넘기고 자기는 떠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신화적 은유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 되게 성장 드라마로서 좋았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면서 전반부는 그래 좀비 영화답다. 근데 후반부는 갑자기 이거 뭐야 무슨 뭐 인간 휴먼 드라마가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휴먼 드라마 성장 드라마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캘슨과의 장면은 되게 그 소년의 성장이나 가족의 해체 같은 걸 의미심장하게 다룬 시퀀스들이라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톤의 불균질함이 근데 그런 거예요. 데니 보일 감독님은 톤의 변호사 입장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데니 보일 감독님은 그 불균질성을 좀 계속 시도하시는 분인데 좀 요번에 제대로 미끄러진 것 같긴 해. 미끄러졌다?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즐겜 모드가 됐다고 했잖아. 나는 거기서 쌍절곤 보고 옹달샘 소리 듣고 동요 부르고. 사실 저는 쌍절곤 그렇게 막 재밌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우리가 되게 소중히 여기는 부위잖아요. 척추와 머리라는 거는. 근데 되게 이입하면서 보셨구나. 에리크한테. 그거를 뽑아가지고 도구처럼 사용한다는 개념이 약간 무자비하게 보였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키치하게 보인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그 공포감을 묘사하기 위한 걸로 보였는데. 잔혹하게. 네네네. 이제 상현 씨가 얘기한 부분은 저도 사실 나중에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지금 시대에 와서 좀비물이라는 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물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새로움을 못 느끼는데 네. 새로운 걸 내놓기에는 사실 좀비물이라는 게 새로운 걸 내놓을 수가 없어. 이제는 힘들죠. 근데 데니 보일 감독이 그걸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건 보이긴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약간 은유나 비유를 통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약간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이게 상업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도 있고 고예산의 상업 영화죠. 그래요. 근데 뭐 안타깝게 손익분기점을 넘겼대요. 왜 안타까워? 아니 이게 좀 상업 영화에서 남의 투자자 돈 잘 써야 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손익분기점 넘겼는데? 그러면 차기작으로 가시죠. 아니 근데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급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좀 급했던 것 같아. 이게 조금 그런 연결점들이 좀 더 차분하게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 줬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급변하잖아 계속. 맞아, 너무 급변해. 급변을 하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데닐 보일 감독님과 좀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냥 이 감독님 또 쇼하셨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렇지, 그건 너고. 네, 넘겼는데. 데니 또 이렇게 했구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번에 좀 자제하지 그랬어. 이복의 보일이. 같이 위스키 한잔 하면서. 또 이렇게 하셨네 이 양반. 나는 너무 이제 관객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스파이크한테 감정이입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약간 이런 스파이크한테? 느낌. 네. 스파이크한테는 이입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서 이입이 안 되셨어요? 왜 특히 당황했어요? 이입을 했어요? 이입 아니 자체는 되잖아. 엄마는 아프고 뭔가 아빠의 진짜 이입 안 되는 건 파워레인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거기 이제 네. 하이라이트니까. 사실 아껴둬야 돼 그 부분은. 네. 아니 행동의 근거는 그러니까 근거는 이해돼. 근데 그 행동의 결과나 약간 이런 게 사실 의사를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면은 의사를 자기가 데려올 생각을 하지. 엄마 지금 선망인데 그 위험 천지에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 이제 그런 포인트인 거야. 스파이크의 감정은 다 이해가 돼. 나는 감정은 공감을 했고 다만 얘가 뭐 어리기 때문이라는 설정 때문에 그냥 뭐 이해를 해달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취한 행동들이나 어떤 전략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걸 똑똑한 친구가 아닌 거지. 그건 이제 좋게 해석한 거고 주인공이고 운이 좋았고. 공감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아니 의사를 데려와야지. 자기 혼자 나가서라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다. 아닌가? 그 정도로 철이 없어? 그러면은 자기 혼자 나가야지. 근데 왜 진짜 엄마랑 같이 나가려고 했을까? 내가 봤을 땐 그거인 것 같아.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에러라고. 아니 근데 아버지의 부정을 목격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한테서 뭐 꺼져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버지가 이제 꺼지지 못하니까 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꺼지자 우리가 꺼질게요 해서 이제 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둘 사이를 분리하고 싶었다라는 게 스파이크의 감정일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런 거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이 이야기 구조를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진짜 이런 의도가 있어. 근데 그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수식을 생각을 하잖아. 영화를 봤을 때 수식은 완성이 됐는데 이 행동의 문법이 조금 아다리가 급했던 거야. 그러니까 야 일단 나가야 된다. 분리돼야 돼. 하이퍼 링크가 안 걸려 있어. 이 문장에 하이퍼 링크를 걸어놔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퉁치고 갔던 게 많죠. 근데 이제 뭔가 저는 그런 나가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런 장르물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보호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성장이라던가. 그래서 그냥 그건 나도 사실 지금 아까 듣고 생각났어. 이걸 왜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을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런 어떤 유의 이야기들에서 그냥 어떤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는 그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뭐 나가도 뭐 그닥 뭐 당연히 그거 행동 하나하나 따지면 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어쨌든 내가 나이를 드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개연성 다 따지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야 되잖아. 이야기가 벌어지려면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 숙제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런 거는 요새 저는 약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아. 헐렁해졌네요. 물론 이것도 초콜릿 상자입니다. 저 시너스에서 정말 못 참았거든요. 야 이 씨발 뱀파이어가 왜 쳐 안 들어오고 이거 언제부터 유행했던 그거라고 막. 그 명망 있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시너스는 어디 저기 뭐야 다 추앙받고 어디 28년 후는 저기 28년 후 나왔어요? 아일라야 뭐야? 28년 후 좋아요. 전개가 너무 급했어. 그건 인정하시죠? 네,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 안에서도 재미를 찾는 자가 인류일까요? 되게 청문회처럼 됐는데. 근데 저는 아까 피프님의 의견에 좀 한마디 보태면 좀비 영화가 요즘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명확한 장르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액션도 그렇고 멜로도 그렇고 코미디도 그렇고 다 모든 장르들을 보는 데 있어서 관객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장면 그래도 나오겠지 싶은 게 다 있으시겠죠. 근데 유난히 좀비 장르는 그런 게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이폰으로 또 매트릭스 흉내낸 거라든지 또 부츠 이러면서 막 꼴라주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불만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 만약에 다 퉁치고 넘어가면 전체적인 만듦새는 괜찮았어요. 이야기의 귀결은. 근데 후반부에 뭔가 큰 액션이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주는 게 관객들에게 그래도 이런 거 보러 오셨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하나는 좀 마련을 해줬어야 좋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명확히 보였어. 후속편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치. 어. 그래서 이제
파워레인저가 나오는데 자, 그 혹시 저희 방송 항상 스포일러 방송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28년호를 이미 보셨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영화를 안 보시고 이 방송을 듣던 분이 계시다면 파워레인저? 얘는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런 경고 너무 좋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영화에 파워레인저가 나오는데 훌리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일단은 뭐 떠나죠. 이제 스파이크가 뭐 다 이제 어머니 해골로 보내고 이제 떠나는데 밥 먹다가 뭐 좀비물이 쫓아와가지고 길이 또 막혀 있습니다. 네, 막다른 길. 조졌네 하고 이제 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도움에 창이 날라오죠. 그리고 지미였나요? 지미.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내가 귀공의 전투에 참가해도 되겠는가? 거기서 갑자기 B급돼가지고 아니 C급이지 거의. 아니 다 알겠어. 그 인물들의 설정 하는 행위 아 그래? 알겠어? 그들의 실력 알았어. 난 모르겠어. 알았어. 어떻게든 그들이 만들어 뭐 봐도 믿질 않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존재한다. 어떻게든 그들이 훈련을 했다. 그렇게 이제 액션을 하도록 훈련됐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옷은 색색깔로 하지 말았어야지. 왜 옷을 색색깔로 하고 파워레인저처럼 하고 다니는 거야? 자경단처럼. 제가 봤을 때 어그로를 좀 끌고 싶었나 봐요. 미쳐버렸어. 그러면 나는 그거 다음 편 할 때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뭐요? 형님 팟캐스트 같이 하시죠. 이번에는 28년 후 파트 2입니다. 파워레인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파워레인저 다시 나오는 거 알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 다른 식으로 변주가 되겠죠. 네. 근데 나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좀 큰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파워레인저?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저는 처음에 그 짐이라는 글자가 아빠랑 스파이크가 첫 간 사냥터에서 이제 시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맞아요. 시체를 보면서 거기 짐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아빠가 한 얘기로는 얘가 이게 원래 사람이었는데 뭐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어떤 고문의 도구로 해서 여기서도 색안경을 끼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말한 그 닥터 켈슨이랑 나 좀 연결되어 있는 좀 주제로 받아들였어요. 타인에 대한 선입견.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비를 이렇게 지위를 쓴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어떤 그 다른 자기와 적대되는 어떤 세력을 이렇게 감염화시키는 엄청 잔인한 행동을 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 행동만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두 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그 닥터 켈슨의 어떤 은유랑 좀 연관이 되어 있나? 이 마지막이? 해서 그러니까 그마저도 계속 헷갈리게 만드니까 계속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물론 해석의 답은 찾지 못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막 그렇게까지 뭐야 저 병신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돼까지는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뭔가 이 주위에 항상 우리가 말하던 어떤 그 어른들의 어떤 거를 너무 뭐 믿지 마라. 실상은 다르다. 뭐 소문과 뭐 약간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뭔가 있나? 막 이렇게 좀 해석의 여지가 전 재미있고 다 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 의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어떻게 그럴 그러니까 수가 있어. 싫은데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정말 미친 놈들이 많이 묘사되기 마련이고 뭐 보더랜드 같은 작품도 정말 안 좋은 작품이지만 정말 희한한 프로덕션 디자인 갖고 있고 미친 놈들 막 속을 막 이런 그런 부분은 오케이인데 앞에 물론 이제 분위기와 안 맞아서 여전히 좀 걸리긴 하지만 근데 그 연출까지 같이 나대잖아 갑자기 막 갑자기 무슨 일본 전대물 특촬물 진짜 파워레인저 진짜 특촬물 같은 편집을 해버렸어. 프레시맨처럼 하잖아. 그게 장난하는 건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화도 예술이고 예술은 곧 이제 예술가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모든 걸 투영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알겠는데 대중 영화에서 갑자기 핸드스프링하고 백덤블링 돌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예술가는 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그 관객의 자유기 때문에 저는 또 조금 난감스러웠다. 안 그래도 조잡한 영화가 더 막판에 조잡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 약간 스무스하게 빠지시네요. 또 우리 데니 보일이랑 뭐 있어요? 데니 감독님 제가 슬럼독 밀리어네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 작품은 정말 잘 만들었죠. 그래서
뭐 트레인스포팅도 좋고 선샤인도 좋은데 이번 작품은 조금 조잡스러웠다. 아 근데 차라리 선샤인을 원래 3부작으로 계획했었다는데 맞아요. 그거 아시지?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시는데요, 재원 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순 팬이어서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펜 스위치가 중간에 껐다 켜졌다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그거일 수 있어요. 재빈 씨가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위기를 잘 즐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영화를 볼 때 저도 위기를 느끼고 자체 도파민을 내뿜은 거 아닐까요? 재밌게 봤다는 것은 위기였다는 아 것이다. 근데 진짜 헷갈리는데 저는 호감으로 재밌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좀 미쳤네 약간 이런 그래 이렇게 그냥 진짜 부천해온 느낌이었어요. 네. 또 부천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결해서 잘 보기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번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편의 주인공인 짐이 다음 영화에서는 카메오 그리고 3편에서는 주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모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2는 다른 감독으로 찍어놨고 거의 다 이제 3편을 들어갈지 말지를 이번 작품의 흥행 또 다른 감독이 찍었대? 감독님 그 2편 감독님 아. 그 필모그래피 알려드려요? 뭐요? 캔디맨이랑 더 마블스거든요. 아 진짜 두통 온다. 와, 2편 어떻게 버티냐? 2편의 분위기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뭐 또 파워레인저를 감독님이 했네. 칼을 갈고 계실 수도 있죠. 아 근데 캔디맨 그래. 이대로 할리우드에서 사라질 순 없다. 이제 칼을 막 갈고 계시지 않을까요? 진검다리 그냥 버리는 카드네. 어쨌든 근데 재원 씨 말씀에 따르면 이번 1편의 북미 성적이 와, 좋기 그럼 때문에 약간 조진 것 같은데 진짜? 3편도 들어갈 것 같고 무난히 뭐 데니 보일이 원래 3편을 다 연출하려고 하다가 힘에 도저히 꽂혔대요? 체력적으로나 스케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1, 2편은 이제 감독을 나누고 3편은 자기가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제 또 성불하시지. 3편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다방면이 아니죠. 거의 토론으로 청코너 홍코너로 28년으로 2대1로. 후드럽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겠죠. 뭐 표피님부터 하시나요? 네, 제 한 줄 평은요. 베스킨라빈스는 초코 바닐라와 후르츠류가 섞이면 맛이 없다. 고요. 등급 평가는 C- 드립니다. 단식. 28일호도 보셨죠? 네. 28일호는 등급 평가 혹시 주신다면 28일 후는 저는 A-. 거의 변절자네요. A-에서 C-로.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기준으로? 아니 봐야 뭐 되나요? 상관없죠. 지금 기준 둘 다. 지금 기준으로는 B-고. 근데 어쨌든 좀 고평가하시네요. 그때 당시는 진짜 센세이션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때도 에이플입니다. 28일호. 네. 이어서 해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최근에 한 4년 전. 아, 그래도 5년 전? 꾸준히 보신다. 그러네요. 주기적으로. 예. 3년. 음. 그땐 코멘터리와 함께. 그럼 이어서 해주시죠. 저는 뭐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날선 신선함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준비 안 했지. 네. 심신미약 상태예요. 알았어요. 미안해. 하고 저는 A-. A-. 저는 진짜 여러분 얘 좀 보세요. 진짜 응원 나 점수. 악성 댓글 달고 달고 싶다. 나는 이거 영알못이라고 놀려도 나는 A- 할 거야. 그 소식이죠. 그래요. 이건데 응원 점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팬심. 실제는 저도 아니야. A-야. 정신 차렸어 지금. 백가스로 붙잡았다. 선망 증세. 거의 아일라였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한 줄 평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 감독님 또 이러시네.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근데 사실 등급 평가 원래 여기 방송 오면서는 C-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덕지덕지 이질적이었던 거 빼면 야 이러고 또 이러고 진짜. 반전 주려고. 또 나쁘지만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C-로 생각했던 것을 살짝 상향해가지고 소폭. C0를 그럼 저도 C제로 하겠습니다. 왜죠?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갑자기 영알못 소리. 저 초반에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 위기를 안 느껴도 될 것 같아. 네? 왜냐면 모두가 불호를 표하고 있기 저는 때문에 시너스 개구리라고 했을 때 살짝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모두가 좋아하니까. 이거 또 존나 욕하겠구나.
저 영알못 새끼 나대네.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욕할 것 같아. 우리 둘을 아니, 재원 씨를 그러니까, 오케이. 저 부츠 그 시음는 씬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야. UFC로 치면은 뭐 방어 안 되고 뭐 레슬링 안 되는데 뭔가 날 서 있는 펀치 하나 있는 느낌? 한 방이 있다. 카운터가 한 방 있는 느낌. 예측 못하는 미친 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만 정타를 때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나였다. 옛날에 고전 게임은 필살기 아끼거든요. 보스전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야. 근데 이건 뭔가 난타를 하는데 어. 그 럭키 펀치를 제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콜릿 상자를 실력이 초콜릿 상자 뻥 하고 열렸네요. 오픈. 알겠습니다. 취향 저격 당했습니다. 네, 재원 씨가 정말 재밌게 보셨다라는 게 절로 느껴지는 네. 리뷰여서 혹시나 영화를 욕하려고 이 방송 들으셨던 분들도 근데 재원 욕도 씨의 이해가 가.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되지만 또 이런 재원 씨의 어떤 순수한 응원 들으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꼈어요. 재원 씨가 진짜 순수한 시각을 잘 보존하고 있구나. 정말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남들이 잘 만들었다고 한 거 솔직히 불만 많습니다. 반골기질 청개구리 심보네요. 맞아. 근데 그것도 있어. 네. 그거 점수 가미된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선택은 본인이. 감상은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라는 거. 경고 드렸습니다. 오늘 경고 많이 주시네요.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심신미약 상태이신데도 오셔서 맹활약해 주신 우리 분노왕, 오늘은 행복왕이셨죠? 오늘 긍정왕. 기쁨왕 재원 씨. 기쁨왕 재원 씨와 초콜릿왕. 이 무덥고 습한 티최몇의 계절에 또 여기까지 오셔서 제 방송 재밌게 해주신 표표님, 또 이렇게 두 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선배님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